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아니,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살면서 느낀 건 친해지고 싶다고 모든 걸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다. 친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다. 요즘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질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왜냐고?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남들의 시기 질투가 싫은가? 적당하게 선을 그으며 혼자만의 생활을 즐겨라. 그게 최고다. 남들한테는 돈 자랑, 자식 자랑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상대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돈 자랑 잘못했다간 앉아서 주고 서서 받게 된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질투 안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친구에게만 해라. 최근에 내가 얻은 교훈은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잘못했는데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겉으론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론 배 아파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랑을 듣고 질투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입조심은 필수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있다고 얘기하면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돈 빌려달라는 연락도 온다. 돈 좀 벌었다고 친구에게 비싼 밥을 사줄 필요도 없다. 왜냐고? 대부분은 비싼 밥 먹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돈 많이 벌었으니 당연히 얻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시기 질투도 덤으로 따라온다. 근데도 돈 자랑을 하고 싶다고? 그럴 땐 본인이 여유가 있어도 감추고 상대방 소득에 맞춰서 얘기를 꺼내라. 그래야 관계가 오래간다. 두 번째, 내 과거를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한 입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 얘기는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그 말이 나쁜 의미로 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원한 비밀은 없듯이 나중에 내 과거는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온다. 상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거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겉보기에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 위안으로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세 번째, 말하고 난 뒤 걱정할 약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약점을 상대한테 꺼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점 꺼내기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고? 관계가 뒤틀리면 약점 잡혀 휘둘리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변 사람 10명한테 약점을 얘기하면 앞에선 다 날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진심일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용한다.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게 현실이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도대체 뭘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인생이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론 서로의 슬픔을 다독여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다 가려가며 하다 보면 무슨 재미로 삶을 살아야 하냐고?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제부턴 책 관계가 풀리는 태도의 힘에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을 찾아보자. 가깝고 오랜 관계야말로 위험하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 상대에게 편하게 의지하려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오래된 친구가 그 전형적인 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니까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당신도 자주 듣는 말일 것이다. 이런 사고야말로 갈등이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초능력자가 아니다.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거리를 확실히 가늠해서 관계를 계획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을 훨씬 낮춘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려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간단한 비결이 있다. 들어줄 부탁의 가짓수를 미리 정해놓는 방법이다. 가령 상대가 10가지를 부탁한다고 하면 전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중 7가지만 들어주고 3가지는 거절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아주 좋다. 상대의 부탁 가운데서 중요도가 높은 안건만을 들어준다면 자신에게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다 보면 상대에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거리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쪽 상황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춰 대응하면 인간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견디기 어렵다면 관계를 끊어도 좋다. 상처받을 바에는 무시를 하는 편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상대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는 방법도 선택지에 넣자. 근래에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희박해진 듯하다. 그 때문인지 인연을 끊는 데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겁쟁이가 됐다. 그런 현상의 바탕에는 누구에게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조절하면서 상대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만일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다면 규칙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상대에게서 참을 수 없는 일을 3번 당하면 연을 끊겠다는 기준을 정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질투나 원망 같은 감정을 사용하는 일이다. 사람의 감정은 한없이 솟아나지 않는다. 돈과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든 사용하면 할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에 직면하는 상황도 마치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가?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시라는 사고를 받아들이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는 사람은 품성이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상처 입히고 그래서 예민하고 까칠해진 마음이 갈등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규칙에는 정답이 없다.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처음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택해도 좋다.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추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상대의 태도를 과감히 따라해보라. 커뮤니티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이나 모두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자. 언제나 가장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대답하거나 행동해보면 된다. 물론 본심까지 그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의견 차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2가지 방법. 1번.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작은 성의를 보이며 사과한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을 때는 캔커피 같은 간단하고 작은 성의를 준비해 건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만 작은 실수라면 거창한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음료 정도면 충분하다. 2번. 사소한 배려를 의식한다. 옆에 야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시에 퇴근하면서 난 이제 놀러 가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난 일이 일찍 끝났는데 조금 도와줄까? 하고 묻기만 해도 상대가 감정이 상해 욱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는 정말로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배려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정말로 도울 필요는 없다. 도울 시간이 없을 때라도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세요 하고 한마디만 건네도 상대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다소 거북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이 아닐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건넴으로써 인간관계가 놀랄 정도로 편안해진다. 같은 말도 때에 따라 달리 들린다. 상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맞춰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바쁜 사람에게 말을 걸면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사람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내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음식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배가 부른 상태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권유받으면 더는 먹고 싶지 않은데 또는 이 사람은 영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게 뻔하다. 억지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라면 삼각김밥 하나라도 무척 맛있게 먹기 마련이다. 게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면 아,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어 하고 감동하게 된다. 절호의 순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보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배려를 하려면 상대가 기뻐할 일을 찾아라. 상대의 기분을 잘 살펴서 배려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상대가 고마워하며 기뻐할 것 같은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상대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 상대가 들으면 기뻐할 말을 찾아서 하면 된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냐? 하고 지적받은 사람이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사자도 걱정하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 나름으로는 배려를 하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 현명하게 반론한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갈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마음이 닳아 소진된 적은 없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식으로 계속 반론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저 싸움이 길어지기만 할 뿐이다. 점점 더 미움을 사게 되어 언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상대의 감정은 마침내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고 만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나 연인과의 다툼, 가족 간의 싸움 등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그 공통점은 분쟁을 지속시키는 반론을 한 탓에 상황이 쓸데없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반론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자. 단, 갑자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의 화가 풀어지지는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갑자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경우 반격을 당할 뿐이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대가 불만을 거의 다 쏟아내고 잠잠해지는 순간에 말을 꺼내라. 상대의 억양이 가라앉았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요구하고 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 아니,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살면서 느낀 건 친해지고 싶다고 모든 걸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다. 친해도 선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게 있는 법이다. 요즘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질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왜냐고?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남들의 시기 질투가 싫은가? 적당하게 선을 그으며 혼자만의 생활을 즐겨라. 그게 최고다. 남들한테는 돈 자랑, 자식 자랑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상대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돈 자랑 잘못했다간 앉아서 주고 서서 받게 된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다고?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질투 안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친구에게만 해라. 최근에 내가 얻은 교훈은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잘못했는데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겉으론 축하해주면서도
속으론 배 아파하는 친구도 있었다. 자랑을 듣고 질투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입조심은 필수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있다고 얘기하면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돈 빌려달라는 연락도 온다. 돈 좀 벌었다고 친구에게 비싼 밥을 사줄 필요도 없다. 왜냐고? 대부분은 비싼 밥 먹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돈 많이 벌었으니 당연히 얻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시기 질투도 덤으로 따라온다. 근데도 돈 자랑을 하고 싶다고? 그럴 땐 본인이 여유가 있어도 감추고 상대방 소득에 맞춰서 얘기를 꺼내라. 그래야 관계가 오래간다. 두 번째, 내 과거를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한 입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 얘기는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그 말이 나쁜 의미로 퍼질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원한 비밀은 없듯이 나중에 내 과거는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온다. 상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과거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겉보기에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 위안으로 다가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세 번째, 말하고 난 뒤 걱정할 약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약점을 상대한테 꺼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점 꺼내기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슨 말이냐고? 관계가 뒤틀리면 약점 잡혀 휘둘리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변 사람 10명한테 약점을 얘기하면 앞에선 다 날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진심일까? 그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용한다.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게 현실이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도대체 뭘 말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인생이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론 서로의 슬픔을 다독여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다 가려가며 하다 보면 무슨 재미로 삶을 살아야 하냐고? 지금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제부턴 책 관계가 풀리는 태도의 힘에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을 찾아보자. 가깝고 오랜 관계야말로 위험하다.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등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 상대에게 편하게 의지하려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오래된 친구가 그 전형적인 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니까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당신도 자주 듣는 말일 것이다. 이런 사고야말로 갈등이나 다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은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야.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줄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초능력자가 아니다. 제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두 사람의 거리를 확실히 가늠해서 관계를 계획적으로 유지하는 편이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을 훨씬 낮춘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려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간단한 비결이 있다. 들어줄 부탁의 가짓수를 미리 정해놓는 방법이다. 가령 상대가 10가지를 부탁한다고 하면 전부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중 7가지만 들어주고 3가지는 거절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 아주 좋다. 상대의 부탁 가운데서 중요도가 높은 안건만을 들어준다면 자신에게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부탁을 너무 잘 들어주다 보면 상대에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거리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쪽 상황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춰 대응하면 인간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견디기 어렵다면 관계를 끊어도 좋다. 상처받을 바에는 무시를 하는 편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부담이 된다면 차라리 상대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는 방법도 선택지에 넣자. 근래에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예전에 비해 많이 희박해진 듯하다. 그 때문인지
인연을 끊는 데는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겁쟁이가 됐다. 그런 현상의 바탕에는 누구에게든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조절하면서 상대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만일 타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기 힘들다면 규칙을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상대에게서 참을 수 없는 일을 3번 당하면 연을 끊겠다는 기준을 정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질투나 원망 같은 감정을 사용하는 일이다. 사람의 감정은 한없이 솟아나지 않는다. 돈과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든 사용하면 할수록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기 어려울 정도의 분노에 직면하는 상황도 마치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가? 쓸데없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시라는 사고를 받아들이자.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는 사람은 품성이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자신을 상처 입히고 그래서 예민하고 까칠해진 마음이 갈등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규칙에는 정답이 없다.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처음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택해도 좋다. 상대에게 유연하게 맞추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상대의 태도를 과감히 따라해보라. 커뮤니티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사람이나 모두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자. 언제나 가장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또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대답하거나 행동해보면 된다. 물론 본심까지 그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적어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익숙해진다는 의미에서 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의견 차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2가지 방법. 1번.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작은 성의를 보이며 사과한다. 예를 들어 아무래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을 때는 캔커피 같은 간단하고 작은 성의를 준비해 건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지만 작은 실수라면 거창한 것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음료 정도면 충분하다. 2번. 사소한 배려를 의식한다. 옆에 야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시에 퇴근하면서 난 이제 놀러 가요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난 일이 일찍 끝났는데 조금 도와줄까? 하고 묻기만 해도 상대가 감정이 상해 욱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는 정말로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을 배려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선 대부분 정말로 도울 필요는 없다. 도울 시간이 없을 때라도 고생 많으십니다. 애쓰세요 하고 한마디만 건네도 상대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다소 거북하거나 쓸데없는 참견이 아닐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건냄으로써 인간관계가 놀랄 정도로 편안해진다. 같은 말도 때에 따라 달리 들린다. 상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타이밍에 맞춰 대화를 시도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바쁜 사람에게 말을 걸면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커뮤니케이션에 서툰 사람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잡아내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음식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배가 부른 상태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권유받으면 더는 먹고 싶지 않은데 또는 이 사람은 영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 게 뻔하다. 억지로 먹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라면 삼각김밥 하나라도 무척 맛있게 먹기 마련이다. 게다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다면 아,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어 하고 감동하게 된다. 절호의 순간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보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배려를 하려면 상대가 기뻐할 일을 찾아라. 상대의 기분을 잘 살펴서 배려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상대가 고마워하며 기뻐할 것 같은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 상대가 깨닫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배려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 상대가 들으면 기뻐할 말을 찾아서 하면 된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냐? 하고 지적받은 사람이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사자도 걱정하고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일을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자기 나름으로는 배려를 하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상대에게는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 현명하게 반론한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갈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마음이 닳아 소진된 적은 없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라는 식으로 계속 반론만 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저 싸움이 길어지기만 할 뿐이다. 점점 더 미움을 사게 되어 언쟁을 계속하는 동안에 상대의 감정은 마침내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고 만다. 직장에서의 갈등, 친구나 연인과의 다툼, 가족 간의 싸움 등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그 공통점은 분쟁을 지속시키는 반론을 한 탓에 상황이 쓸데없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반론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자. 단, 갑자기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상대의 화가 풀어지지는 않으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갑자기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일 경우 반격을 당할 뿐이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대가 불만을 거의 다 쏟아내고 잠잠해지는 순간에 말을 꺼내라. 상대의 억양이 가라앉았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요구하고 있을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